SBS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밖에 증가를 못했고요. 영업이익은 34%가 감소했습니다. SBS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론 이제 그 KBS라든지 MBC 모두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공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SBS는 그 민영 방송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민자가 들어가면 이제 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알다시피 이제 SBS는 방송 사업 및 문화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광고 사업 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소개하고 있고요. 원가 회계상 매출은 1.8%가 감소했습니다. 아까 그 증가로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SBS는 독특하게 방송 콘텐츠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가 117.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이 거의 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콘텐츠 자산은 100%가 증가했다. 그건 아직 콘텐츠 자산을 아직 못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 콘텐츠 자산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개비가 이제 가장 큰 포션이지만은 이 드라마 같은 제작품, 그 다음에 이제 영화도 이제 그 SBS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손익에서 이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방송 제작 및 사업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3.1% 증가를 했고 판매 관리비가 11.2% 증가해서 결국 영업이익이 24.5% 감소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 스푸스로 그 방송 콘텐츠 자산을 이 포괄 제공 개념으로 보고서 하면은 그래서 매출 변동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6.3%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2.7%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운영비용은 6.5% 똑같이 전체적으로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영업상으로는 809억 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9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콘텐츠 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의 이것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방송용 자재들이라고 해가지고 저장품 성격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방송 콘텐츠 자산만 이 스루프트회계 제공 성격으로서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공 성격으로서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865억 원이 크게 증가했고요. 작년도에는 6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 중안에. 요거는 뭐 그냥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로 하기에 좀 너무 길 것 같아 가지고, 공영방송이라고 호칭되는 KBS, MBC의 방송 제작비는 한 2년 전에 KBS하고 MBC가 힘들게 제가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었는데 모두 당해년도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실 서비스 업종으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의 민영 방송인 SBS는 중개비, 그러니까 중개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 제작 등을 콘텐츠 자산이란 계정을 만들었다. 중개권은 공영방송인 경우 무형자산 처리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원래 태형건설이었죠. 건설업의 특징인 미청구공사 같은 맥락으로 SBS에서 도입한 회계 담당은 아마도 크게 출세했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 KBS나 MBC는 당해년도 드라마 제작, 예를 중개권 빼고 드라마만 보면은 연말쯤까지 다 그 돈을 써가지고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지금 방송 중에 있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드라마가 뭐 내년에 방송이 된다 그래도 그러면 그 히트 쳐가지고 그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시청률도 높아지고 하면은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에,
이거를 내년에 방송할 거를 비용을 올해 다 떨면 안 되잖아요. SBS 쪽 입장 그 회계 담당이 보면은 그래서 자산을 만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뭐 제공품 증가하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스루프드 입장에서는 실현주의를 좀 중심으로 한 거니까 미실현 이익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 사생에서 드라마 제작을 해서 다 나갔다 그러면은 당해년도는 비용으로 떨고 내년에 그게 만약 히트를 친다 그러면 그냥 수익을 크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선과 악을 좀 구분하기는 방송 쪽에서는 좀 드라마라는 게 무형의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좀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의 증가는 원가회계에서 이익이 증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착상을 했을 것이다 이거죠. 만약 하반기에 드라마가 제작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명 그 드라마 방송은 연말이나 다음해 초에 방영될 것이므로 당해년도 제작 비용을 모두 떨면 영업이익이 크게 줄 것이기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콘텐츠 자산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이 금액이 증가했으니까. 방영이 되면은 아마 그 콘텐츠 자산에서 이 말하자면 그 생각을 해 나가겠죠. 올해 다 안 끝난다고 그러면은 중간 삼각 정도 하는 거로. 그런데 이제 아직 방송이 안 되고 중계권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떨어졌습니다. 매출차권 매입채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이자를 많이 갚았네요. 이자 부채를.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5%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운영비용은 6.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제조업으로 치면 가공비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현장 운영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방송 사업을 하는데 드라마 뭐 제작에 이 직접 들어가는 직접비 말고 어떤 이 SBS 직원들의 어떤 관리직들의 뭐 그런 그 비용들 뭐 이런 거겠죠. 이것이 이제 34.3%로 0.9%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콘텐츠 자산 쪽에 그 투입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출연료가 좀 인상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명 배우를 채택을 해서 쓴다든지 또는 드라마 작가한테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국내 야구를 중계한다 아니면은 미국 야구를 중계한다 그럴 때 그 중계료가 조금 더 올라가. 뭐 계약을 했으니까 뭐 장기간 계약을 했겠죠. 뭐 제가 방송인도 아니고 또 그런 데서 경험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이제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 자산의 증감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 콘텐츠 자산 자체를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2021년도 3분기에 아깝게도 16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649억 원이 나갔는데 콘텐츠 자산으로는 665억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16억 원이 어떻게 콘텐츠 자산이 더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마 불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익을 더 좀 내보려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766억 원 나갔는데 9.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53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임금도 4.3%가 인상이 됐습니다. 연간 9,200만 원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면 뭐 대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고 대행 수수료라는 게 3.9%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및 또 별도의 그 지급 수수료 및 용역비가 1.6%는 요거는 감소를 했는데, 금액들이 그 인건비 포션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뭐 상당한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그 인건비, 그 광고 대행 수수료도 그렇고 다 그 서비스업에서는 인건비가 그 어떤 그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청업체들도 좀 돈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광고 쪽에서 말이죠. 이 공급 사실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뭐 그런 거를 조금 그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면은 한 요거 그냥 원 단위로 그냥 한 건에 그 뭐 광고 건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비율을 그렇게 해보죠. 82만 3천 원. 그게 이제 뭐 몇 초가 아니고 뭐 한 편당 뭐 이렇게 받겠다. 한 편인가요? 시간 1분 뭐 몇 초 단위로 아마 한다고,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뭐 82만 3천 원에 그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13만 8천 원이 남는데, 8만 원으로 그 어떻게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27만 5천 원이 결산을 하면 남는다. 왜 남냐? 그러니까 이 콘텐츠 자산 증가가 되면은 이렇게 남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루프 쪽에서는 8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더 벌려면은 실질적으로 콘텐츠 자산이 회전율이 좀 이게 올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일반 그 제조업이 아니고 물품 회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콘텐츠 자산이라는 게 적어도 뭐 그 좀 뜸한 거니까, 그래도 그 한 뭐 1년짜리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 이 3.5회전까지 좀 올린다 그러면은 히트를 쳐가지고 11.6% 하면은 비선형적으로 19.8% 매출의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좀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한 그 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하면은 한 1674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그 제조업 기준으로 한 그런 예측을 해 봤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서비스업도 좀 해보면서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하다가 뭐가 좀 안 맞아 떨어 이게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네요. 그 MS 이게 파워포인트 그 녹화 기능이 주가는 그 18,750원이 연말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 뭐 성과도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장부 가격 대비 80%까지 떨어졌습니다. TY 홀딩스가 36.92%고요. 옛날에는 태양건설로 되어 있다가 태양건설이 이제 지주 회사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0.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SBS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핏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